가장 뜨거운 이슈. 오늘의 헤드라인. 출발 새 아침 헤드라인 인터뷰. 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7번째 정상회담을 갖기 위해서 출국했습니다.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이 합의 없이 끝난 이후에 말이죠. 북미 관계가 안개 속입니다. 한반도 정세를 타개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런 시급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방미 관심이 좀 집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평화당의 정동영 대표를 연결해서요. 의미와 전망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이번 하노이 북미 회담 이후에 이루어지는 한미 정상회담의 의미, 키워드로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 어떤 것일까요? 갈림길이라고 생각됩니다. 갈림길이요? 북미 정상회담의 동력을 다시 살려낼 수 있느냐, 여기서 속도를 잃느냐, 실속하느냐는 갈림길 같습니다. 그 갈림길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이게 영어 단어를 써서 그렇습니다만 빅딜이냐, 굿 이너프 딜이냐, 톱다운이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것에 대한 알기 쉬운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일괄 타결 한 번에 하라는 거죠. 비핵화를. 그런데 한 번에 될 일은 아니죠. 얼마 전에 한미일 삼각회의가 있었어요. 미국의 민주공화당 의원 5명이 와서 일본 의원들과 같이 비공식 솔직한 대화를 나누는 자리였는데 네네. 제가 이런 얘기를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북에 대해서 한 번에 하라 이런 건데 그럼 미국은 제재 해제를 한 번에 해줄 수 있느냐? 그건 불가능하다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제재 해제도 한 번에 안 되는 거고 비핵화도 한 번에 안 되는 거죠. 예. 그럼 이 제재 해제와 비핵화를 둘을 묶어서 그걸 단계를 나눌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를 이제 포괄적 단계적 해법이라고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구상하고 가 있는 이제 그 얼개죠. 예. 그럼 포괄적 단계적 해법이라는 것은 시간이 필요할 텐데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 회담 이후에 비교적 국내 정치의 현안들로부터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뭔가 좀 통 큰 결정을 할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기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신데요. 외교는 국내 정치의 연장이라고 말하죠.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이 북미 정상회담을 국내 정치의 수단으로 쓰고 있습니다. 네네. 사실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 이렇게 말했잖아요. 민주당이 이 중요한 시기에 그 청문회를 열어서 자기를 곤혹스럽게 하고 이것이 나를 회담장에서 걸어나오게 했다라고 트위터에서도 썼듯이. 네네. 결국 그 이후에 지금 지난 대선에서의 러시아와의 스캔들로부터 벗어난 그런 입장이 아무래도 조금 트럼프 대통령에게 다시 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기는 됐다고 생각합니다. 예. 여전히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중재자론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을 해야 한다. 이런 기대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회담 앞두고 폼페이오 국무장관 같은 경우에 발언을 보면은 대북 경제적 압박이 유지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하고 김정은 위원장의 폭군이라는 그런 단어까지 쓰면서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일면 압박이죠. 그리고 이제 그 타이런트라는 단어를 이제 의원 청문회에서 답변에서 그랬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동의한다라는 얘기를 썼고 직접 김정은 위원장을 타이런트다, 독재자다 이렇게 부르지는 않았는데요. 어쨌든 지금 일면 압박 수단을 쓰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굉장히 어려운 환경인 것이 트럼프 대통령을 둘러싸고 있는 참모들, 존 볼턴은 다 아시는 거고요. 폼페이오 장관도 작년에 북미 정상회담 1차 때 국무장관으로서 평양을 왔다 갔다 했을 때 입장과는 많이 또 뒤로 물러나 있어요. 그리고 회의적이고 강경해졌고. 네네. 그리고 비서실장 대리 몰베이니 같은 사람도 또 굉장히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대통령의 참모들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참 불리한 환경입니다만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독특한 캐릭터로서 그런 성격으로서 이 올해 안에
뭔가 외교적 성과를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그런 또 강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 정상회담이라는 것은 미리 준비된 그 의제와 성명서 이런 거를 가지고 와서 이제 의전적 회담, 사진 찍는 회담이 통상 정상회담입니다만 네네. 이번 경우는 실제 트럼프 대통령과의 현장에서의 교감, 담판적 성격의 정상회담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그러는 건가요? 저희가 그 이종훈 박사와 시사 브리핑에서 얘기를 듣기로는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기 전에 볼턴, 폼페이오, 펜스 부통령 순으로 만나는 건데 이것이 과연 그 외교 의전상 정상적인 것인가? 뭐 이런 그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무 참모들을 먼저 만난다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좀 뭔가 대통령들 정상끼리의 대화 이전에 뭔가 사전에 충분한 교감을 거친 뒤에 만나는 것은 의미하는 것인지 뭐 이게 궁금해집니다. 예, 지금 뭐 의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알맹이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폼페이오, 볼튼, 펜스는 더 하고요. 제재 해제는 없다. 비핵화 때까지는 이런 입장을 견지하는데 그래가지고는 북미 정상회담을 다시 되살릴 수 없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화두는 단서는 이제 스냅백이라는 단어에 있지요. 그러니까 하노이 회담 때 트럼프 대통령이 강한 호기심, 흥미를 가졌던 건데요. 네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거래의 달인으로 스스로를 부르고, 거래에 있어서는 이제 이른바 당신이 약속을 어기면 이제 나도 이걸 철회한다. 역진 방지라는 이 스냅백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삐질 게 없다는 거죠. 네네. 비핵화로 가고 영변 핵 폐기로 가고 그리고 제재 완화를 준 대신 만일 그 약속을 어기면 이거를 되돌리는 그런 자동 역진 방지 장치에 대해서 폼페이오, 볼튼은 부정적이었고 예. 트럼프 대통령은 적극적인 관심을 가졌다는 거니까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볼튼, 폼페이오와 조율 좀 대화와 설득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를 바라보고 있는 북한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지금 노동당 정치국회의라든가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까지도 열고 최고인민회의까지도 지금 열릴 예정인데 이 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북한은 한미 정상회담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북은 지금 미국에 매달리는 것 같은 이 입장을 보여줘서는 안 된다 하는 거에 집중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네. 지금 하노이 회담 이후에 또 북미 정상회담 과정에서 쭉 미국의 관찰은 북한이 이제 제재에 몰려서 더 이상 나갈 수 없는 그런 궁지에 몰려 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몰면 된다. 또 북은 그렇기 때문에 제재 완화에 매달리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이런 그 미국의 정세 분석 또 판단에 대해서 일정한 지렛대를 북이 갖기 위해서는 자력갱생을 강조할 수밖에 없고 제재를 안 풀어줘도 우리에게는 새로운 길이라는 그런 대안도 있다 하는 이런 거를 협상 전략으로서도 필요한 거지요. 그리고 대내적으로도 일단 핵을 내려놓고 경제 집중 노선을 가겠다고 선언했는데 사실 성과가 없잖아요. 네네. 끊임없이 내부 단속을 해야 하는 그런 필요가 있는 상황이죠. 지금 언급하신 자력갱생, 새로운 전략적인 노선 이런 것과의 연장선상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중대 결심 이런 것들도 예상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역시 협상용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중대 결심을 통해서 비핵화 회담에서 철수한다는 것이 아니라 으름장을 놓는 것이죠. 네네. 그러나 하노이 회담 이후 최근까지의 그 행보는 경제 행보였거든요. 원산 갈마 관광지구 시찰, 또 삼지연 백두산 관광지구, 그리고 평안남도 양덕의 온천 관광지구 시찰 등 관광지구 시찰이라는 것은 대외 개방을 전제로 합니다. 예. 해외 관광객을 유치해서 달러를 벌어들이겠다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강원도 원산 갈마지구 갔을 때는 이제 시한을 제시했어요. 네네. 내년 4월 15일 태양절 김일성 주석의 생일 때까지 완성하도록 해라. 이제
앞으로 1년 이제 시간을 준 건데요. 그건 뭘 의미하느냐? 앞으로 1년 내에 뭔가 제재 완화, 제재 해제를 이끌어내서 그런 이 관광지구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나름대로 시간표를 이제 내보인 거라고 봅니다. 예. 예전에 그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 뭐 예견도 하시고 그러셨는데요.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은 어떤 식으로 전개될 거라고 예측하시는지요? 서울 답방보다는 판문점 원포인트 정상회담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처럼요. 예. 특사를 보내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러나 보다 적극적으로 이 국면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그 결과를 가지고 그 숨소리까지 다 전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을 직접 만나서요. 근데 지금 하노이 이후에 북한이 달팽이 관처럼 쏙 들어가서 우리 쪽의 제의에 대해서 응답을 잘 하지 않아요. 실무적으로나 핵심 그 라인에 있어서도요. 그래서 그러나 이제 정상회담 이후에 발표된 내용과 발표되지 않은 내용 등에 대해서 궁금증이 이제 있겠죠. 그래서 직접 김정은 위원장에게 설명을 해주고 또 우리의 구상을 얘기해주고 또 설득할 필요가 있죠. 알겠습니다. 연결한 김에 그 당내 이슈 관련된 질문 마지막으로 좀 드리겠습니다. 정의당과의 공동 교섭단체 구성하시는 겁니까? 네, 시간을 갖고 계속 얘기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선거제 개혁은 사실 민주평화당이 여기까지 밀고 왔지 않습니까? 근데 선거제 개혁이 지금 표류하고 있는데 이것을 다시 밀어가기 위해서는 추동하기 위해서는 교섭단체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의원들께 설명을 드리고 그런데 이견이 좀 있고요. 저희가 이제 딱 20명, 정의당 6명, 민주평화당 14명에서 한 명이라도 이제 반대를 하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으로 돌파할 수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불가능한 건가요? 꼭 뭐 불가능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뭐 정치는 또 생물이고 살아있는 물건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계속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민주평화당의 정동영 대표였습니다. 1부 마무리하고요. 2부에 돌아오겠습니다.